근데 이게 쌓여가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죠. 그럼 꿀팁 많네요. 꿀팁이긴 하죠. 꿀팁이다. 네, 일단 수익성이 나는 글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초보자 입문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오늘은 설한부자 오가니님이라고 저도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선한부자 오가닉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는 이제 부업, 무자본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하나 짧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보니까 네네. 정말 되게 쉽게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기초, 입문자, 초보자분들서부터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최대한 저도 처음에 했던, 누구나 처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막 블로그 찾아볼 때, 회원가입할 때 버튼 하나하나까지도 막 헷갈리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정보까지도 최대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티스토리 블로그로 또 웹사이트로 그렇게 구글의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를 붙여서 네.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 되고 수익이 된대라고는 하지만 초보자 입문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 네. 그래야지 조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실망도 안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애드센스를 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했을 때 인출을 이제 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네, 20만, 정확히는 19만 6천 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수익금인데 그 수익금을 받고 나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주변에 알려주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달성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는 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만 원이라는 수익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동화 수익이 가능해서 자동화 수익으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인 거죠. 네. 20만 원 정도가 딱 3개월 정도 하셨을 때 글을 한 몇 개 정도쯤 쓰셨을 때인지. 그러니까 애드센스 승인 받은 이후에 글의 양이 아마 이제 19만 원, 20만 원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드센스 승인 전까지 글을 쓰신 것과 또 애드센스 승인 이후에 글을 얼마큼 쓰고 얼마큼 정도 시간 투자했을 때 일반인들이 한 20만 원 정도는 시작할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하시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면은 구글한테 우리 이런 광고를 블로그에다 할 거야 라는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을 때 저는 글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글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처음엔 써보는 습관이 중요한 건데, 이 1일 1 포스팅이라는 게 습관이 중요한 거지 놓치만 않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일 1 포스팅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의 쓴 것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나에게 벤치마킹해서 나에게 맞게 적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쓰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틀 동안은 이제 지켜보고, 세 번째 되는 날에는 그걸 적용해서 글을 써보고 그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실제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쓰셨는데 이제 2달 정도 되니까는 이제 2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받으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때 글의 양은 몇 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 20개 정도 키워드를 잘 잡고 이제 양질의 글을 잘 쓰니까 20개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쌓여가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총체적인 양이 이번 달은 10,000원이 되면은 1년 동안 봤을 때는 그게 막 12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컨텐츠 수익화에 대한 내용도 저도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강의도 하는데 컨텐츠 수익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쿠팡 파트너스도 글의 양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제 어느 정도 딱 가속도가 붙으면 좀 여유가 있어도 이미 써놨던 글 속에 이제 링크들 때문에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게 쌓아두면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시점도 오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좀 저조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만 잘 이겨내면은
이제 폭발하는 순간들이 온다. 다만 중요한 건 속도보단 방향성을 잘 잡고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써야 될까요? 뭐 글의 제목, 키워드, 본문 이런 것들을. 그 키워드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아보는 키워드, 이 검색어를 가지고 저희가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저희 방문자 블로그에 들어오고 방문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클릭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건데,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를 적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데, 방금 얘기해 드린 청년 저축 계좌라는 키워드로 잡는다고 하면은 세부 키워드라는 걸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이 세부 키워드는 어떻게 잡느냐? 아까 앞단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청년 저축 계좌라고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은 실제로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쭈루루 밑에 목록으로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검색해본 키워드들이 연관 키워드로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 키워드들도 함께 제목과 맥락에다가 이제 본문 내에다가 같이 적어서 글을 써주신다면 상단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광고도 클릭하고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이걸 조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키워드를 제목에 넣었을 때 사실 거의 검색이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연관 키워드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관 키워드를 봤더니 어떤 연관 키워드는 120회, 뭐 어떤 연관 키워드는 60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연관 키워드를 쓰려고 하는데 연관 키워드들이 너무 작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딜레마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 120회, 200회 나오더라도 그냥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청년 저축 계좌 신청 방법 이런 정도가 300회다 그러면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나은 건지, 그리고 청년 저축 계좌 중위 소득 50% 이러면 120회 정도 나오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써도 나은지, 이게 참 거의 제가 이야기 드린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 달 동안의 검색량이 좀 300회, 뭐 200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검색량으로 됐다고 했을 때 연관 키워드. 그쵸, 연관 키워드. 그랬을 때 써도 되냐 안 되냐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라면은 쓴다라는 거예요. 네, 저라면은 일단 깔아두기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깔아두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메인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런 걸 깔아두고 다른 블로그, 내 메인 블로그에다가 또 유입을 계속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아까 얘기한 뭐 신청 방법이라는 세부 키워드를 글을 하나 써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른 중위소득 뭐 그런 관련된 거를 글을 하나씩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의 블로그로 하나 묶는 거죠. 그랬을 때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중위소득 뭐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글 쓴다고 하면 그 내용 안에 저희 블로그 내용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블로그에, 하나의 포스팅에 저희 블로그 글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저희 블로그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를 적었을 때도 저희 블로그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깔아두는 거예요. 상단 검색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거의 3번째까지는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걸 많이 깔아두면은 이제 3개까지 저희가 많이 깔아있다고 하면은 이 3개를 저희가 다 먹는 거죠.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세부 키워드로 적은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점수가 쌓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다른 메인 키워드를 적은 것들도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블로그 점수가 좋으니까 상단 노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깔아두고 써두는 게 좋다. 블로그 글들을 각각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청년 내일 저축 계좌다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한 글을 좀 짧게 쓰고, 예를 들면, 그리고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좀 써두고, 뭐 지원 조건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두고, 물론 글 하나에 쓰는 게 맞지만, 그러면 메인 글은 이 내용들이 있으면서 뭐 중위소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요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조건은 여기를 클릭해서 좀 자세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조금씩 끊어주는 게 있는데 다만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조해서 저희 수익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따로 빼서 이제 링크를 걸어두는 거죠. 같은 블로그 안에 있는 링크들도 이제 백링크처럼 어떤 신뢰도의 영향들도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네, 저 SEO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거를 거는 것도 내부 링크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거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부 링크 역할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블로그 성향이나 웹사이트 성향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 블로그에 포스팅량이 많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포스팅의 퀄리티, 검색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잘 써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언급을 해주면서 내부 링크로 이제 조금 지수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것도 좀 방법인 것 같네요. 연관 키워드를 쓸 때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중위소득 50% 오르면 메인 블로그에는 그 제목을 그대로 다 쓰는 건가요? 네, 저는 메인 제목에다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같이 적어놔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뭐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져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또 써야 되느냐가 아니라 메인 키워드를 쓰고 나서 신청 방법, 그다음에 자격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목 내에만 세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60회짜리 하나, 뭐 240회짜리 하나, 그러면 깍깍 볼 게 아니라 사실 600회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하나가 상위 노출되면은 연관 안에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적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적은 것도 잘 활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익이 되는 글의 종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소설의 특징, 뭐 이런 글들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공부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그런데 물론 그게 돈이 되는 글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얼핏 보기에는 많이 수익성이 있는 글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익성이 있는 글로만 써야 돼야 할지, 아니면 나름 티스토리 블로그는 아무래도 콘텐츠 수익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처럼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익 정보를 계속 써야 될지,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글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을지, 두 가지. 네, 일단 수익성이 나는 글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글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는 글들이 어떤 게 있느냐,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수익이 나긴 하거든요. 구글 애드센스가 가장 좋은 점이 그 방문자, 들어오신 분들의 검색 그 관심 기반으로 인해서 광고를 자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신발을 좋아하시던 아나부님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신발 다른 걸 검색하다가도 신발 광고가 있으니까 이 신발 이쁘네 하면서 클릭을 해보고 구매를 갑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찾아볼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게 수익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더 수익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글들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광고주분들에게 원하는 수익이란 뭐 광고주분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고 프리미엄 링크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광고를 많이 봤던 글들 주제로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수익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상업적인 글이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 지수가 히스토리가 노출되는 데가 뭐 네이버에도 노출되고 다음에도 노출되고 구글에도 노출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검색 엔진에도 노출되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안 좋을까요? 다음일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다음 한정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인 거고요. 다른 쪽으로 노출되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많이 써보기는 했고 블로그를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이버에 노출도 해보고 구글에 노출해보고 다음에 노출해봤는데 다음만 유난히 뭐 안 좋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로 그 다음에 노출이 되고 구글도 노출은 잘 되었어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혹은 내 웹사이트가, 그건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쵸. 애드센스를 웹사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다음에서 노출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노출되게끔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노출 안 되는 걸 그래도 원인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좀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시간도 없으면 그냥 노출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너무 획일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만약에 저품질이 돼서 품질이 안 좋아져서 다음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 다음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블로그 품질이 낮은지 저품질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풀어주기도 하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노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품질이 의심될 때 카카오톡으로도 문의가 되고 그걸로도 해결이 되는군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고객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카톡 뭘 검색하면 되나요? 카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설정 탭으로 들어가시면 고객센터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냥 거기다가 얘기하면 다? 네. 네,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문의를 했는지 체크 하면은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아,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이거? 약간 많이들? 꿀팁? 저는 모르고 네.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죠. 그럼 꿀팁 많네요. 꿀팁이긴 하죠. 야, 꿀팁이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다고 네네. 거기에 접근된 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는 것도 사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걸 하고 내 자기 개발을 하면 낫지 않을까. 네. 그냥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블록을 만들어서 새롭게 상단 노출하는 게 더욱더 에너지적이나 시간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어떤 준비가 제가 두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 게 티스토리로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노코딩 툴을 만든 웹사이트로도 받을 수 있고 네. 각각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승인을 받을 때는 약간 전문적인 글들이 있는 게 좀 더 승인받기가 좋습니다. 이 아나부님 채널 같은 경우에 노코딩 툴이나 이런 GTP 같은 AI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글을 작성을 해서 애드센스 승인을 도메인을 받고 그 도메인을 가지고 노코딩 툴에다가 설정으로 도메인을 입히면은 별도의 승인이 없이 바로 노코딩 툴에다가도 이제 원페이지 소스 같은 데도 이제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가 있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글을 쓰고 네. 방치를 해두라는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뭔가 싶어가지고 네.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카더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글들이 있는 거가 중요하고 약간 구글에서 그런 승인 대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승인을 잘해주는 시기들도 있고 잘 안 해주는 시기가 있는데 일단 주변에서 뭐 애드센스 관련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승인 인증이 많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승인 대란 느낌이라서 그때는 글 8개, 뭐 5개만 써도 약간 승인을 잘해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약간 복불복 개념도 조금 있어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글이 5개밖에 안 됐을 때 그냥 바로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승인이 됐더라고요. 아, 진짜요? 좋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게 이렇게 승인이 잘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로 활용하는 것도 맞아요. 때를 잘 만난 거니까. 맞아요. 그것도 좋지만 평소에는 그냥 사실은 원칙대로 정도대로 좋은 글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들이 성장하는 데에도 그냥 베이스 캠프처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카더라군요. 네, 약간의 카더라. 중요한 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구글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먼저 잘 쓰는 게 승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관적인 콘텐츠, 그러면 좋은 콘텐츠는 뭐냐 했을 때는 구글이 로봇이 이런 걸 검사를 하거든요.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라서 로봇이 보았을 때 그럼 좋은 콘텐츠가 뭘까? 그럼 키워드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SEO적인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글을 쓴다고 하면 글 5개라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서 써야 한다. 또 이런 행동들은 좀 하지 말아야 한다. 조언 주실 내용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써야 될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자하고 뭐 살자 뭐 이렇게만 써도 약간 그런 게 필터링이 돼서 안 좋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음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걸 신경 써서 써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쓰면 안 되는 글은 어뷰징성 글 같은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가 많이 달려있는 글들 네. 만약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프리미엄 링크나 그런 검색 광고가 많이 달려있는 것들은 상업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는 콘텐츠 가치가 낮은 글들은 이제 안 좋은 글이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만약에 지금 그걸로 당장 수익을 내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거 그런 좋지 않은 글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쓸 때 프리미엄 링크 뭐 이런 글들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 주시는 건지. 예. 네, 일단은 프리미엄 링크 같은 거에 걸려있는 광고주가 많은 글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임플란트라든가 장기 렌트라든가 뭐 금융, 대출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이라고만 검색해봐도 광고가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품질이 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업적인 거기도 하고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런 걸로 이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적었을 때는 이제 광고를 노출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해 썼을 때는 경쟁사로 보이는 거죠. 그런 이유라고 해서 저는
저품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셀러 키워드, 상업용 키워드는 사실 좋아하는 키워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 공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 부분은 다음에서 이제 야권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도 있지만 다음 광고들도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확실히 수익성에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2월인가 4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용이 되어서 지금 수익이 감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그게 아직 아니라면은, 저는 잘 몰라서 아직 아니라면은 정말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해야 할 수 있는지 좀 이런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은 2월 달에 그렇게 약관이 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약관은 넣었는데 이게 저희 뭐 티스토리 하는 유저들에게 반발이 너무 세서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변화가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애드센스 광고가 여러 개 붙으니까 애드센스 광고 클릭률이 낮아지면서 애드센스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는 티스토리대로 하고 또 다른 노코딩 툴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애드센스 수익화를 준비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블로그 강의하면서 애드센스, 지금 이제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다 블로그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드센스의 티스토리도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업이 블로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거의 뭐 20년 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전문가라고 봐도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티스토리 블로그의 장점들이 있어요. 이걸 몰라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쿠팡 파트너스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거든요. 제가 또 그거를 다 알려드렸고, 그럼 결국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나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웹사이트들로 교차 트래픽을 발생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백링크, 이것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안에서의 점수를 올라가고, 외부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언급해주고,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씩 연구해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생각 혹시 저랑 비슷한지 좀 다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이 있고 티스토리 블로그의 장점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의 단점은 HTML 코드 같은 걸 못 만진다라는 거.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를 못 한다는 점이 있지만, 일단은 장점으로서는 네이버 이용 유저가 많기 때문에 트래픽이나 방문자가 많다라는 점.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서는 방문자 수가 좀 적은 편이지만 애드센스 광고 단가가 높고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교차해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 검색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노출시켜 놓고 거기다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썼고 그다음에 광고를 달아둔 다음에, 그런다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티스토리 블로그로 가면서 이제 저희 애드센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단점을 잘 가지고 나서 이제 저희의 두 가지 무기로 폴리메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약관은 아직 적용된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관 변경을 이야기했지만 그 약관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티스토리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던 거 그냥 꾸준히 일단 하고, 아직은 굳이 벌써 겁먹고 미리 이탈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도 아직까지 티스토리 블로그로 사용을 하고 있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방안도 계속 테스트 해보고 그쪽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고, 워드프레스라는 것도 해보면서 이제 거기로 수익도 내고 있는 거죠. 저하고도 같이 연구해서 네이버 블로그하고 노프린터 웹사이트 이런 정보들 많으니까 같이 좀 고민해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죠. 수익화를 위해서 영광이죠. 우리가
이 국내 네. 블로그 수익화 이 흐름과 시장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천안부자 오가닉님의 설명은 정말 쉽고 채널에서도 정말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채널에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쭉 봐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기술적 질문인 건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궁금증을 여쭤보고 싶어서 예를 들면 VPN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실제 해외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내 블로그에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이제 VPN으로 접속해서 자기가 자기 거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거 너무 아쉽다 그럴 때 VPN으로 접속해서 자기 거를 클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방송에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돼가지고 들어오는 클릭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경우죠. 아니면 또 반대로 해외에서 내 웹사이트를 스웨덴에서 보게 됐어. 근데 스웨덴에서 그걸 보고 뭐 애드센스 광고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보여서 클릭하면은 이게 광고가 되는지, 그리고 VPN으로 해서 자기 거 클릭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광고 인정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첫 번째로 이제 VPN으로 이제 하는 것과 해외에서 진짜 클릭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인 거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VPN을 사용해서 자신의 광고를 클릭했을 때 수익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월말마다 이제 정산이 되면서 이제 수익이 깎일 수 있거든요. 이건 이상하다? 네, 이건 이상하다 싶으면 수익이 깎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광고 정지가 돼요. 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네. 네, 그쵸. 그런 거는 이제 광고 계제 정지가 있고 계정 정지가 있는데, 심한 경우는 계정 정지를 당해서 앞으로 그 아이디로는 애드센스를 평생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광고주분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드센스에서도 구글에서도 이제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괜히 구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광고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광고가 띄어지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진짜 해외에 있는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저희 블로그에 왔을 때,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광고가 띄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는 광고들인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해외에서 이제 사람들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해외에 친구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클릭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 친구 캐나다에 계신 분이 여기서 누르는 것보다 광고 단가가 10배가 높았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눌러달라고 했는데 이제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광고 그 계정이 해제가 되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눌렀으니까 이게 해외에서 이제 누른다. 같은 이제 IP에서 그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은 뭐든지 차단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진짜 머리가 많이 비상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VPN 중에서도 멀티를 이용해서 나라와 나라의 라우터들을 이동하고 거기에 또 검색할 때도 뭐 스웨덴이면 스웨덴어,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로 검색을 하고, 다양한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하기 진짜 복잡하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한부자 오가리님이 저하고 맞는 게, 이게 우리가 괜히 무슨 뭐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롱런하고 오래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중간에 뭐가 사라지고 계정이 정지되고 힘들어지고 또 지치고 넉다운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좀 빨리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좀 잔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왜냐면 이제 선한부자 오가리님 저랑 같은 메시지를 주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네요.